그러니까 우리가 비겁이나 식상까지는 정편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성부터 이제 정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편이라는 것은 뭐고 정이라는 것은 뭘까? 그 차이부터 일단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양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에서는 그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정되냐, 불안정하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정된 거, 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안정을 추구해요, 안정. 그리고 편이라는 것은 반대이죠. 불안정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석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자석. 자석을 N극과 S극을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쫙 붙어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근데 같은 N극끼리 또 S극끼리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서로 막 밀어내고 막 난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양이라는 그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하죠. 음양이 다른 것을. 그래서 음양이 다른 것이 조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역에도 수화 기재라고 해서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편은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안정적인 걸 추구하겠죠, 정은. 그러니까 정제의 돈은 어떤 돈이에요? 안정적인 돈이죠. 그 안정적인 돈이라는 건 무슨 돈이에요? 월급이지, 뭐, 대표적으로. 월급, 연금, 뭐, 이런 거. 부동산 월세 수입, 뭐, 이런 건 안정적이잖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돈은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사장님이 미쳐갖고 월급이 300만 원인데 3천만 원을 줄 리는 없잖아요. 계속 안정적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불안정한 돈인 편자가 들어간 편제의 돈은 어떤 돈이에요? 불안정한 돈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돈이죠? 투기, 투자, 사업소득, 장사소득. 내가 얼마 벌지 몰라. 손님이 어느 날은,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떤 날은 느낌이 싹 온대. 그럼 그날은 매출이 한 1,000만 원이 오른대. 또 어떤 날은 종업원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날이 있대요. 손이 하나도 없는 날. 그날은 매상이 50만 원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 어떤 날은 1,000만 원도 벌고 어떤 날은 50만 원, 100만 원도 못 벌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 근데 어떤 때는 대박이 터져. 막 코인 투자해갖고 막 2배, 3배씩 올라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도 못 벌고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편이라는 것은 불안정해요. 하지만 한 방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모험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하겠어? 편히 하겠어? 정이 하겠어? 네, 편히 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모험하고 도박하고 뭔가 이렇게 승부욕을 걸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편과 정은 정말 달라요. 정은 중심이 일 중심이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하고 출세도 하고 연구도 해서 해. 근데 편이 있으면 일이 아니야.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돼. 그래서 어떤 상사들을 잘 꼬시든지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든지 인간관계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라인을 잡어. 선을 잡어. 그래서 출세, 벼락 출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인간 중심이라고 해갖고 뭐 꼭 좋고 뭐 또 일 중심이라도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인간 중심은 또 인간한테 뭘 당해?
항상 배신을 당하지 뒤통수를 많이 맞잖아. 그쵸? 믿었던 인간한테. 예. 근데 일이라는 건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가겠죠. 그 대신 일로 승진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 내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누가 사장을 시켜주진 않아. 장관을 시켜주진 않는다고. 밑에 국장은 할 수 있지.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면 어때요? 장관도 할 수 있고, 최소한 자기가 사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는 더 큰 거야. 그만큼 리스크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부터는 이제 정편을 구분해야 돼요. 편정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다음 배울 관성이라는 것도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고요. 인성이라는 것도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편이라는 것은 뭐에서 기인한다? 다 음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음양에서.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음양이 다른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르겠지 아주. 예, 고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이라는 것은 불규칙한 거고 에너지가 고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편중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을 안정적이다. 편을 불안정하다. 그래서 얘는 보수적이고 얘는 개방적이겠죠, 아주. 네? 자, 요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재성. 재성이라는 것은 비겁의 극을 받고, 식상의 생을 받고, 자신은 관성을 또 생해줘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인성을 극해요. 모든 것들하고 관계돼 있죠. 우리가 아직 관성, 인성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전부 다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자, 우선, 편제부터 하겠는데요. 편제부터 하면서도 정제를 함께 얘기할 거예요. 왜? 비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편제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에다가 재물제자가 붙었죠. 원래 이게 이제 조개패자에다가 제주제자인데,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로 쓰였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물이라고 이렇게 보통 재물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치우친 재물이야, 치우친 재물. 재물이 치우쳤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일단은 치우쳤다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뭔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 그 폭이 갭이 엄청 크다라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이 불안정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하죠?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는 거야. 그게 불안정이야. 그래서 질풍노도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안 성장하죠? 이제 멈췄잖아. 안정됐잖아. 그쵸?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과 편은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그것을 일단 개념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음양이 일간과 음양이 같은 건데 내가 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세요.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거. 우선 편제부터 보겠습니다. 편제라는 것은 일간, 내가 극하는데 일간과 음양이 같은 오예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간목이 만약에 일간이라고 하면 내가 극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극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극토, 토라는 것은 천간에는 무토가 이제 같은 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같죠. 그래서 무토가 편제가 되고요.
지지로는 진토와 술토가 편제가 되는 거예요. 음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을 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남자, 같은 여자, 성이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일간이 을목이라고 하면 천간으로는 기토가 편제가 되겠죠. 지지로는 축토와 미토가 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요거는 한 번씩 집에 가셔서 전부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번에는 금을 갖고 한번 놀아볼까요? 내 일간이 경금이야. 그러면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게 편제라고 했죠. 그러면 금목이 되겠죠. 목이 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간목이 되겠죠. 양목이니까. 그래서 편제가 되겠죠. 그럼 지지로는 당연히 임목이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정제가 되겠죠. 음양이 다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밑에 묘목이 있다. 올해처럼 경금이 묘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정제가 들어온 거죠. 정제가. 예. 자, 그래서 내가 극하는데 일관과 음양이 같은 오행을 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편제의 특성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집어보자고. 우선 편제, 정제 통틀어서 다 재성은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결과, 목적, 결과, 목적, 욕망, 그 다음에 돈, 재물도 되죠. 또 육친적으로는 뭐가 되죠? 남자한테는 아내도 되고 애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시모나 시댁, 시댁,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댁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목적이라고 해서 결과 중심적이라는 거잖아. 재성이라는 것은.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편제는 결과 중심적이긴 한데 그 안에 그 편제는 정제하고 다르게 과정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편제예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과를 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재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편제는.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는 일은 못해. 편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다 그러면 게임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지 걔는 그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화가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야 돼. 그리고 음악가라고 하면 내가 음악을 작곡하는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 편제를 유흥이라고 하고 재미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야 돼. 재미없는 일은 못해 잘. 그러니까 편제의 사회적 성패는 뭐에 달려있냐면 내가 재미있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하고 동일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내가 재밌다라고 생각해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는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그게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걔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면 걔가 잘 될까 못 될까? 엄청나게 잘 되지. 여러분들 음악도요 완전히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악 잘하는 애들은 수학자야, 수학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애들 콩나물 떼가리 그리는 애들은 다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재성의 돈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수치화된 돈이라고 하거든요. 자, 결과를 추구해, 결과. 재성이라는 건 결과를 추구해. 여러분들도 결과가 중요합니까? 뭐든지 결과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자, 재성이 발달한 친구들은 그래서 언어 자체도 결과 중심적이에요. 뭐라고 결과를 하냐? 뭐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돈 벌었어? 못 벌었어? 그래서 죽었어? 살았어? 그래서 실패했어? 성공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헤어졌어?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기승전결. 일단은 결과부터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흥미를 잃어버려. 언어 자체가.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근데 비교는 어때? 공감하잖아, 공감. 어우,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아팠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게 비견이야. 그럼 식상은 뭐해? 식상은. 문제 중심이 해결 중심이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참견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저렇게 했으면 어쩌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식상의 언어라고. 관성의 언어는 뭐야? 관성은 뭐라고 그래? 뭐 막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 위법한 거 아니야? 그 법적으로 이상 없어?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따지는 거야. 인성은 뭐야? 인성은 무조건 다 우선 수용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널 이걸 교훈 삼아서 앞에서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 이런 게 인성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만 봐도, 어떤 사람의 말투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쓰고 있는지를 어떤 성향이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성들은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결과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자, 보자고요. 비겁이라는 것은, 비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표현하고 보여준 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고 보여준 것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내 재능도 밖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상을 뭐라고 그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식상이. 식상이라는 것은. 내 재능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과정들을 만드는데 그 과정들로 인한 결과를 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재성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제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열심히 대시를 해갖고 유혹을 했으면 그 남자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 과정을 통한 결과를 재성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어떤 사주는 식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 전 시간에 배웠던. 식상이 없으면 결과를 추구하죠. 그래도.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은 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과정 없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100점 맞기를 원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삼성 들어가기를 원하고, 자기 외모는 하나도 꾸미지 않으면서 현빈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하면서, 자기는 머리 막 부시시 해갖고, 막 눈곱 덕지덕지 껴갖고, 잘생긴 남자를 꼬시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겠어? 참혹한 결과가 오는 거야. 그래서 식상이 없는 사람이 결과를 추구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가 된다? 탐제 개인으로 빠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범죄로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아주 게으른 백수가 되거나, 꿈 많은 백수지. 꿈 많은 백수. 맨날 집에서 숫자 노름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업을 만들고 어떤 상표를 만들고 과정은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계획만 세우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식상이 없는 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재성은 또 관성을 생해준대. 관이라는 것은 명예고 재성이라는 것은 욕망과 돈이거든. 게 돈과 명예 사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어떤 결과물을 이용해서 결과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를 얻는 거예요? 나를 잘 그걸로 포장하고 명예를 얻는 거야.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그지 꼴하고 댕기세요? 아니죠? 쫙 샤넬로 그냥 명품백 사고 뭐 차도 좋은 거 뽑고 집도 좋은 거 사고 나를 포장하고 꾸미기 시작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우러러보죠. 명예가 생기죠. 그러니까 재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는 소리예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데 그냥 헐큼하게 일부러 거지꼴을 해갖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가 돈 많으면 이제 강도들이 올까봐. 물론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이 재성은 관을 생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은 또 인성을 극해요. 이게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걸 재극1이라고 하고 이것이 또 지나치면 탐재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극1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결과만 추구하는 거야. 자격은 갖추지 못했는데. 나는 의사시험을 본 적이 없어. 의사 면허를 딴 적이 없어. 근데 의사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대문시장 가서 일단 가운을 하나 사겠지. 청진기하고.